자, 이런 와중에 오늘 오전에 공조수사본부가 내란혐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하지만 여전히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 이제 공수처가 출석을 요구한 건 25일과 29일 두 번뿐이다라고도 지금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변호인 선임기록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또 체포영장이 청구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각될 것을 거의 약간 확실시하는 그런 분위기도 느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내일 당장 이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이 쌍특검법을 31일인 내일까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적극적으로 뭐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저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그 권한 행사를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라고 최상목 부총리가 네.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거 저는 거부권 행사 안 할 가능성에 조금 더 뭐 51% 정도로 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관성이 아마 있으려면은요. 제가 보기에는 그 일관성은 최상목의 일관성일 텐데 어쨌든 네. 헌법재판관 3명도 임명을 최대한 좀 늦추고 네. 그리고 이것도 거부권의 행사를 안 함으로써 거부권 행사를 한다라는 거는 적극적인 권한 행사잖아요. 그러니까 네. 특히 그리고 그렇죠. 뭐 이해충돌 얘기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부권이라는 건 특히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에 어떤 참석을 했던 그런 걸 본인이 이해관계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안 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데 뭐 어떻게 돼야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근거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두 특검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무한에서 참사가 일어났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그렇게 큰 비판은 받지 않을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고요. 네. 이런 참사가 벌어졌는데 권한대행이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것을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 야당도 상당히 반발하게 되고 전국은 더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참사가 있으니까 이것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 주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과연 최상무 권한대행이 국민의힘의 의견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가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이런 참사의 슬픈 전국을 이용을 해서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네. 지금 들어온 속보를 좀 전해드리면 윤 대통령 측은 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의견서와 변호인 선임계를 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것도 선택적인 변호고 의견 표명이네요. 네. 지금까지는 뭉개고 시간 끌고 하다가 체포영장이라는 현실적인 물리적인 압박이 가해져 오니까 적극적으로 방어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참 이게 참 적절한 것이냐 그런 비판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역대급으로 치졸하고 제가 찌질하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거 수령 안 하고 문서 안 오고 뭐 그러다가 그럼 뭐 어쨌든 우리는 그냥 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때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그때 나가가지고 또 시간 늦춰달라고 하니까 헌법재판관들이 우리가 그거는 뉴스로 다 봤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뭉갠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해서든 시간 끌려고 이것도 지금 수사 안 받으려고 하다가 이제 체포영장 발부한다고 하니까 아직 뭐 발부가 된 건 아닙니다만 저는 법원에서 높은 확률로 발부할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거 막아보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네. 역대급으로 진짜 찌질한 대통령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경호처가 이제 막을 것인가 안 막을 것인가 이게 좀 뒤에 있을 예언인데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그렇고 연초에 아마 체포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요 얘기는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경호처 고위 관계자로부터 모 인사가 들은 얘기를 제가 저한테 들어서 이제 한 건데 한 네. 사흘 전 정도 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영장 나오면은 체포하러 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니까 그분이 그 사람이 이제 경호처 쪽에서 했던 얘기가 네. 우리의 임무는 대통령을 안전하게 신변을 안전하게 이렇게 보호하는 거다. 그래서 어디에서 안전하든 상관이 없다. 뭐 특별히 지목을 하지는 않았는데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해석을 하자면은.
그게 이제 구치소에서 안전하든 검찰 뭐 공수처 조사실에서 안전하든 안전하기만 네. 하면 된다. 그래서 이게 적극적으로 무력 충돌을 하거나 이런 막 공무집행 방해를 하면서까지 막을 생각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공수처 입장에서도 그게 굉장히 큰 부담이기 때문에 어쨌든 법을 지켜야 되는 기관이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생각보다 좀 저항을 하다가 약간 저항을 하다가 이게 뚫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주지 않을까 신병을 안전하게 이게 네, 모시지 네.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네. 뭐 안위에 뭐 문제는 없을 테니까요. 굉장히 안전한 곳이죠. 예. 구치소도 그렇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그리고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참사 당일인 어제 무안공항에 있던 유가족을 위로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오늘 이제 찾아갔습니다.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대표는 많은 정당 가운데 딱 한 정당만 찾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179명이 하늘나라로 갔는데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남도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 근데 뭐 하루 늦게 갔다고 너무 꾸짖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바로 내려가지 않은 것은 좀 잘못된 선택이 아니냐 좀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치인들 가서는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은 지금 소방방재청이 거기 여러 가지 사태를 수습하고 있고 경찰들도 도움을 주고 있잖아요. 네. 그분들 앞에 모아놓고 무슨 브리핑 받듯이 막 네. 하면서 본인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지시하고 막 이러한 네.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맞는 그분들을 말씀입니다. 만나면은 뭐를 해야 되냐면 네. 저희가 도와드릴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애로사항이 뭡니까? 저희가 국회에서 도와드릴 일 빨리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걸 네. 부탁을 받고 오는 게 맞지 그 사람들한테 지시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네. 어쨌든 어젠가 오늘인가 이재명 대표께서 유가족들 앞에서 무릎 꿇고 위로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그럼 위로가 중심이 되어야 해요. 가서 현장 점검하고 지시하고 이런 행동을 정치인들이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요거 하나만 뭐 예전 하도 오래전 일이라서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1997년에 괌에서 그때 비행기 네. 추락을 했었잖아요. 그게 맞아요. 이제 우리나라 국내가 아니라 해외까지 포함하면은 칼기 이제 네. 83년에 칼기하고 그게 두 번째거든요. 네. 225명이 희생됐었어요. 그때 네. 그런데 그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 진상조사단이 가가지고 그 잔해 배경으로 단체 사진 찍었다가 그게 언론 보도에 걸려가지고 네. 완전히 난리가 났었습니다. 뭐 그러니까 하는 짓입니까? 예. 그러니까 뭐 옛날 하도 오래전 얘기인데 행여나 그런 일들이 있을까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이제 그때하고는 또 완전히 이제 시대가 완전히 변했기 때문에 네. 그때도 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당연히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또 이거 뭐 눈치 없이 혹시나 그런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네. 한두 명이라도. 그래서 그러네. 제가 걱정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네, 설마 하지만 혹시해서 해주시는 말씀이고. 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오늘 이제 전남 모안으로 갔고 이재명 대표는 말씀해주신 대로 어제 갔는데 여야가 사고 수습에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잘 해주셨으면 그럼요. 좋겠습니다. 사실 어제도 기자들이 좀 물어보긴 했습니다. 네. 권성동 권한대행한테 언제 갈 거냐. 그래서 네. 오늘 간다. 어제 바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예. 그때 얘기했던 게 정치인이 현장으로 갔을 경우에 이제 브리핑이나 이런 걸 해야 된다 보면은 오히려 수습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원래 오늘 가기로 정했다라고 어제도 미리 얘기를 했었고 네. 오늘 또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아직 비대위원장이 안 됐습니다. 오늘 상임정국위와 정국이란 절차를 거쳐가지고 오늘 오후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오후에 바로 내려간다고 하고요. 물론 저는 그런 상황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도 봅니다.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도 원래 어제 처음에 기자들한테 공지를 할 때는 예. 전남도당에 설치된 이 현장 사무소만 가는 거고 사고 현장은 역시나 수습 같은 것들을 좀 고려해가지고 네. 가지 않겠다고 했었다가 네. 저녁 늦게 이제 유가족들을 만나려고 이렇게 자리가 만들어진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가족분들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서운한 얘기 하실 수 있는 거고 한데 근데 저는 좀 약간 서운하심을 국민의 입장에서 약간 억울하게 느껴지더라도 받아들여야 된다. 네, 만약에 상황을 바꿔가지고 이런 비교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같은 국가적인 참사가 무안이 아니라 대구 경북 지역에 일어났었다고 하더라도 네. 그때도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똑같이 예. 지금 당장 말고 다음 날 갈까라고 고민을 해봤을까 또 받아들이시는 시민분들 입장에서도 그걸 똑같이 비교를 하실까 그러니까 그럴 수 워낙 있죠. 좀 적적 상황이 얽혀 있는 거다 보니까 네. 하나하나 언행이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국민의 입장에 혹여나 그것이 오해라고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바짝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 될 시간이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네, 정치인들이 우리 곽우신 기자 얘기를 지금 듣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MBC 보도를 보면 윤 대통령 본인이 이제 검사이자 검찰의 수장을 지냈으면서 내란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는 사실과 맞지 않는다라면서 내란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 입장이 처음으로 나온 거긴 하거든요. 네. 근데 처음인가요, 근데? 네. 이게 그동안 뭐 석동현 공식적으로. 변호사를 포함해서 예. 뭐 석동현 변호사뿐만이 아니라 극우 유튜버들이 그대로 맨날 주장하던 바야를 대통령께서 지난번 12월 10일 담화에서도 그대로 읊다시피 하고 MBC도 보도했잖아요. 그래서 잘라가지고 이렇게 네. 예, 정광훈 목사가 얘기한 거, 뭐 네. 대통령이 얘기한 거, 그래서 전혀 새롭지 않아요. 그냥 뭐 이 주장은 앞으로도 계속 주장할 거라고 봅니다. 뭐 그런데 이걸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이렇게 확인했다라는 거가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통령은 안 변화, 윤석열은 변할 인간이 아니다.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안 변한다. 네. 옛날부터 이 내란 벌어지기부터 제가 맨날 뉴스 방송상 나와서 얘기했던 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윤석열은 변하지 않을 거고요. 저는 빨리 구속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이제 헌재 결정도 좀 늦춰질 가능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내란 공범들이 여러 뻔뻔한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기에 안전하게 한남동에 앉아가지고 여러 전화도 돌리고 지금 이것도 지시하고 메시지도 내고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고 지금 내란은 지금 계속된다라는 얘기까지 한겨레가 사설을 쓸 정도로 좀 위급한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빨리 구속을 해가지고 빨리 기소를 해가지고 지금 더 이상 이상한 헛소리 좀 못하게 하는 게 지금 제일 시급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경호처도 나서지 않으면 체포가 조만간. 그럼 뭐 제가 이게 해석을 전해 들은 걸 해석한 네. 거니까 그거를 100%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저도 좀 그렇게 되기를 간절하게 네. 좀 기대를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여러 가지 발언들은 참 소음 수준이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 말에 귀 기울이면 안 된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예. 자꾸 이제 2,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자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얘기가 반복되다 보면 진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권을 지지하는 분들은 진짜 내란죄가 아닌가? 비상계엄이 뭐 잘못된 것이 아닌가? 진짜 이재명 야당이 나쁜 짓을 했나? 막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면은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게 믿게 된다. 그러니까 정신교육시키고 예. 집단 최면을 위한 발언들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발언을 좀 못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막 네. 듣는 것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예요, 진짜. 이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수사가 신중하고 최소한 보충적으로 행사되는 게 아닌 인간 사냥처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사냥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군요.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이 사냥당할 뻔했잖아요. 김용현 전 국방부 네. 장관 공소장을 보면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 끌어내라. 네. 제2, 제3 비상계엄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본인은 존엄한 존재여서 사냥을 당하면 안 되는 건가 보죠. 그러니까 참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꾸를 해야 되냐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네. 아니 뭐 인간 사냥꾼이 검사 윤석열 아니었나요? 대표적으로. 예, 뭐 다들 아시잖아요. 얼마나 본인이 그걸 트레이드마크로 자랑스럽게 내세웠잖아요. 그냥 검찰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검찰의 문제는요, 예전에 윤석열이 했던 것만큼도 못해서 문제예요. 윤석열이 했던 방식으로 똑같이 하면 됩니다. 뭐 네. 복잡하게 왜 이렇게 물른가요? 지금 검찰이나 수사기관들이 빨리 압수수색하고 빨리 다 털어와야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뭐 본인이 이거저거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말씀하셨다시피 되게 소음이에요 지금. 예, 빨리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빨리. 예. 대통령이 이중자 때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 안에서는 11.3 내란을 정당화하고 또 버티기에 들어가는 움직임을 아무래도 뭐 말씀해 주신 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계엄 합법, 탄핵 무효라는 손팻말을 든 이제 광화문 집회에 윤상현 의원은 여기다가 큰 절을 올렸고요. 김민전 의원은 전광훈 목사 측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제가 한 4년 전에 윤상현을 만나가지고 저녁에 예. 먹으면서 형 동생하기로 했거든요. 제가 이제 의절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 사이셨군요. 윤상현 의원은 정치 그만해라라고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거기서 큰절했다라고만 앵커께서 소개시켜 주셨는데 거기서 예. 뭐라고 했냐면요. 예. 탄핵을 맞지 못해 죄송합니다. 막 이랬어요. 울부짖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과연 국민의 대표가 될 그러한 자격과 자질이 되느냐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냥 정광훈 목사랑 국회의원 그만하시고요. 정광훈 목사랑 같이 다니시면서 네. 그냥 그분들과 집회하시고 거기서 그냥 활동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 윤상현 앞에 국회의원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기도 너무 부끄럽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26일에서 27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30.6%, 전주보다 0.9%포인트 올라갔고요. 민주당 지지율은 45.8%로 전주보다 4.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세요? 뭐 국민의힘은 뭐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큰 뭐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예. 민주당이 이제 많이 하락을 했다. 4.5%포인트면 이제 오차범위 바뀐데 네. 이게 정쟁화 효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쟁화 효과. 이게 처음에 내란이 벌어지고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지고 이제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야당들이 똘똘 뭉쳐서 이거를 했을 때는 굉장히 단호하게 좀 국민들도 이런 모습들을 좀 지지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국민의힘 쪽이 노리는 것도 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정쟁화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게 뭐 저기 한덕수 총리 탄핵 그리고 거기에 대한 뭐 정족수 뭐 이러면서 하나하나씩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민주당에서 조금 고민이 있기는 하겠지만은 지금 좌고우면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지지율의 1위 2위의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거를 네. 그러니까 언론도 저는 뭐 어느 정도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좀 동일한 어떤 가치로 지금 보도를 이거 누구는 얘기했고 누구는 얘기했고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게 맞느냐. 네. 그러니까 잘잘못을 명확하게 좀 가려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건 헌정 질서를 수호하느냐 아니면 위헌적인 어떤 계엄을 내란을 지금 옹호하느냐 이 싸움이라고 저는 본다면은 좀 이거를 좀 국민적 지지 이런 거를 통해서 빨리 이 혼란을 종식시키는데 야당이 좀 앞장서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네. 지지층의 결집이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정신교육의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이런 여론조사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예. 그렇게 좀 평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먹혀들고 있군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이제 거기에 이제 근본 주요 근거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예요. 네. 지금 이재명은 안 이렇게 된다. 되면은 이재명 대표 대통령을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 대통령 만들어주는데 꽃길 깔아줄 거야? 이런 논리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지지층의 위기감을 증폭을 시켜서 결집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렇다고 해서 선거에 뭐 이긴다거나 아니면은 뭐 민주당보다 정당 지지율이 높아진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일단은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그냥 이 판을 대단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경기하다가 그냥 벤치 클리어링 해가지고 경기를 무효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밖에는 이제 정광훈 목사나 태국 부대 같은 훌리건들이 막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막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한 지지층의 결집 효과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통 정치인들이 어떤 말을 하게 되면은 그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흡수해가지고 공론장에서 그대로 이제 그 본인들이 이제 논쟁할 때 무기로 써먹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보수 진영의 지지층들이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이 당이 지금 쇄신하고 뭔가 혁신하고 반성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고 하는구나. 계엄이 정당했다고 하는구나. 뭐 이제 윤상현 의원이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1년만 지나면 국민들 뭐 있는다,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권성동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도 뭐 얼굴 두껍게 하고 다니라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당당해라. 네, 그러니까 네. 지난 탄핵 때 뭔가 잘못된 교훈만 배워가지고 장기적으로 이 보수 진영을 어떻게 혁신해가지고 다시 국민의 사랑을 받을까가 아니라 네. 지금 내린 소나기를 어떻게 피할까. 일단 지금 아스팔트 구구들을 다시 껴안음으로써 고정 지지층을 확보를 해놓고 그리고 당장 뭐 선거에서 심판받을 일이 없으니 총선이 너무 멀리 있으니까 일단 지금 우리 잘못한 거 없자고 하자. 오히려 민주당이 내란이다. 민주당이 지금 오히려 국정을 흔들고 있다. 지금 뭐 예를 들면 박수영 의원이 이제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것만 하더라도 이번 제주항공 참사 때문에 줄 탄핵이 있어가지고 지금 국정 공백이 생겨서 우려스럽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네. 민주당 쪽에 뭔가 지금 수습 대응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처럼 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전형적인 이제 프레임 전환이죠. 역프레임을 예. 걸어서 하는 건데 이게 정치 기술적으로 공학적으로는 뭐 일선 정도 먹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이 내란 사태 어느 정도 약간 탄핵 국면을 넘었기 때문에 소추 국면을 넘었기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약간 빠질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게 정말 장기적으로 갈 수는 없는 거고 네. 국민들이 이렇게 쉽게 잊지 않거든요. 앞으로 조기 대선도 그렇고 이 국민의힘이 어떻게 치르려고 하는지 정말 황교안 전 대표 당시 자유한국당 시즌2로 가는 길을 그대로 가고 있어서 네. 출입하는 입장에서 네.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하나. 저는 이제 보수파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네.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에는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보다 국민들로부터 국민의힘이라는 보수파 정당이 버림받게 되는 지름길로 가게 되는 것,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네.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의 반성과 사과, 책임감은 보이지가 않고 있고요. 책임 회피만 보이고 있고 다 민주당 이재명 탓 돌리고 있잖아요. 네. 그럼 집권 여당 왜 해요? 권력을 왜 갖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얼굴을 두껍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 그렇게 봐야죠. 그게 보수파에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이제 임명이 되고 취임을 하게 되면은 좀 다른 방식의 입장과 메시지를 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어쨌든 보수 괴멸을 우려하는 장 시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 10명 중에 6명은 차기 대선에서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군요. 그렇죠. 이거 당연한 거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세워서 그러면 예를 들면 윤석열 정권을 계승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선거운동할 건가요? 아니면은 계엄은 잘못됐습니다. 탄핵도 계엄은 잘 됐습니다. 탄핵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선거 캠페인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하던 30% 내외의 그 지지층만 그래 우리 국민의힘 정권이 유지됐으면 좋겠어 이러는 거지. 보다 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분들이 어떻게 국민의힘을 찍어요. 이런 정당을.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생각한 수치보다는 오히려 더 낮은 수치가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니까 뭐 요거는 아까 정당 지지율하고 비슷한 수치잖아요. 크게 차이가 안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원래 정당 지지율은요 생각보다 그 편차가 크지 않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예를 들면은 내가 그 사람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게 좀 확 빠지거나 확 네. 오르거나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정당 지지율은 이게 일종의 정치적 관습 행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40대 50대가 됐는데 지지하는 정당을 바꾸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 바뀐다는 거고 거기에 그대로 이어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맨날 중요한 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중도층 뭐 무당층 이런 데들이 어떻게 가느냐잖아요. 네. 국힘은 그냥 그러니까 치료가 필요해요. 제가 보기에 치료. 선거 치료, 네. 예. 뭐 금융 치료 이런 얘기 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쌍권총 체제로 권성동, 권영세 체제로 지금 선거 치를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당장 내년 4월 그리고 뭐 대선 그 다음에 지방선거 뭐 줄줄이 이제 있을 때마다 계속 한 대여섯 번 최소 대여섯 번은 져야지 이게 정신 차리겠다. 그리고 지금 권성동의 어떤 자장 바운더리 안에서 의원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본인들이 이제 깨져봐야지 당이 깨져보고 본인들의 가까운 사람들이 다 떨어져 봐야지 이제 그리고 본인 선거까지 위험해져 봐야지 이게 뭔가 네. 새로운 길이 나오지 네. 그냥 지금은 제가 맨날 얘기했잖아요. 권성동이 이 정권 문을 열었으니까 권성동이 닫는 게 좋겠다고 지금 그 수순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거 결과로 정신 차리는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번 조사는 95% 신뢰 수준의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분간은 제주항공 여객기 소식이 계속 전해지게 될 겁니다. 정부와 여야 상황은 어떻게 흘러갈지 또 대통령실 또 국민의힘 민주당은 어떤 생각을 지금 하고 있을지 상당히 궁금하군요. 그러니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그냥 정쟁하지 마시고 이 참사를 보신 본인들의 정당에 유리하게 상황을 이끌어가는데 하나의 논리적인 근거라든지 계기로 마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위기 극복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렇게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발이요. 그냥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하고 좀 위로하고 애도하는 그런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뭐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하는데 이 얘기는 해야 될 게 정쟁이라는 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지금 내란을 빨리 조기에 종식하고 지금 국가 혼란을
종식하기 위해서 안 싸울 수가 없어요. 네. 물론 이제 국가 애도 기간 동안 자제를 해야 되고 예를 들면은 박성중 원내 수석 부대표도 지금 최상목 부총리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은 잠시 유보하는 쪽으로 이제 뭐 오늘 KBS 라디오 나와서 얘기도 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가겠죠. 그런데 지금 이 혼란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이거를 그러면은 야 국민들이 이렇게 슬퍼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고 계속 앞으로도 계속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은 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고요. 네. 이거를 그러니까 정쟁으로 볼 게 아니라 누가 지금 국가를 혼란을 원하는가 계속 이어나가려고 하는가 누가 혼란을 조기에 종식시키려고 하는가 그리고 누가 헌법을 수호하려고 하는가 누가 위헌 내란을 지금 옹호하고 이렇게 계속 지지하는가 이런 걸로 우리가 좀 보면서 네. 국민들이 힘을 모아줘야 되지 않을까 좀 그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국민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쟁을 하지 말라는 말이 사실은 너무나 맞는 말이잖아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런데 네. 그 전까지 경험들도 그렇고 정쟁하지 말라라는 말이 사실 어떻게 보면 침묵해라, 가만히 있어라라는 말로도 악용될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정쟁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큰 틀에선 맞는 말이지만 조금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 결국 민주당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들, 뭐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든가 그런 거 지금 일단 뒤로 밀어두자라는 거는 사실 그럼 그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가장 정치적인 발언이고 또 정쟁을 유발하는 발언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박형수 원내수석 부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김종배 시선집중에 나와서도 이 옵션을 좀 열어두면서 쌍특검이 이제 거부권을 쓰게 돼서 돌아온다고 하게 되면은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렇다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 여야가 정쟁은 하지 말고 정치를 해야 된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여당에서 흔쾌하게 받아들이고 빨리 좀 촉구를 하고 대신에 그럼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일단 쓰도록 하고 뭔가 합의된 뭔가 특검을 만들어 보자라고 한다라든가 서로가 주고받고 그러면서 뭔가 협치를 만들어 나가는 게 정치지 그냥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해. 일단 이 사고 수습이 먼저야. 라고 하는 거는 세월호 참사 때도 그렇고 네. 이태원 참사 때도 그렇고 오히려 지금이 추도하지 말라. 추모하지 말라고 정치가 강요하고 그걸 악용하는 사례로도 변질될 수 있다. 그런 점들은 충분히 우려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말씀이 맞는데 할 건 하고 주장할 건 해야 되는데 그것이 모든 걸 다 덮어버린다니까요. 그냥 계속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특검 문제를 가지고 계속 논쟁을 벌이다 보면 네. 이러한 국민적인 슬픔과 참사 이런 것들은 뒷전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은 그 논의는 국가 애도 기간인 1월 4일까지는 조금 좀 정지하고 중지하고 저 사태 수습 진상규명 이러한 애도 위로 이거에 좀 집중하자. 저는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사고 수습 추모 이어가야겠지만은 또 정치의 본령만은 늘 기억해야겠다. 이런 세 분의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